따끈따끈한 판결입니다. 청구 취지에 보시면 주문과 같다 돼 있죠. 변호사들이 너무 좋아하는 문구죠. 청구 취지는 변호사가 소송을 한 목적입니다. 법원에 바라는. 근데 주문과 같다. 청구 취지에 있는 내용을 다 판결 주문으로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즉 변호사가 청구 취지에 썼던 모든 요구를 들어줬다. 전부 승소다. 이 사건 내용은 뭐냐면 저희 의뢰인은 군부대 안에 소규모 편익 장비, 군인들 휴게실에 들어가는 게임기라든가 휴게 장비들 이런 걸 설치하고 그 이용료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저희 의뢰인뿐만이 아니라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전국에 많이 있어요. 옛날에는 군부대에 옛날식 게임기가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PC 게임으로 전환이 될 때는 인터넷 선도 깔아야 되고 PC 게임기 자체도 하드웨어도 바꿔야 되고 이렇게 투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부대가 통폐합되고 교체되는 시기에 저희 의뢰인은 이런 교체 투자가 되겠죠. 유보적인 입장이었는데 군부대에서 부대가 통폐합되더라도 당신의 사업은 유지하게 해주겠다. 서류까지 쓰고 그렇게 해서 설치를 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군부대 장소가 좁으니 별도의 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 게임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라. 군부대에서 그렇게 요청을 해서 군부대 내에 건물을 하나 지은 겁니다. 새로 신축 건물을. 부대장까지 나와서 건축 진행 사항을 살펴봤고 이렇게 두 가지 모두 군부대의 요청에 의해서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갑자기 국방부 시설 관리하는 곳에서 국유 재산을 무단으로 점거를 했다라고 하면서 일단 출입도 못하게 하고 이걸 철거하라 그러고 심지어 국유지를 불법 점거했으니 변상금을 물어라. 변상금 부과 처분을 합니다. 황당하죠? 군부대가 해달라 해서 다 해주는데 갑자기 불법 점유라고 해요. 근데 이런 문제가 왜 생기냐면 군 부대가 있고 군 부대를 구성하는 자산이 있잖아요. 땅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물건들. 그 국가 재산을 관리하는 주체가 다른 겁니다. 그 군부대 자체가 그 재산 관리권이 있는 게 아니라 국방부 내에 관리하는 데가 따로 있는 거예요. 국방부의 논리는 뭐냐면 권한 없는 군부대, 부대장하고 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건 효력이 없다. 국유 재산을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 점유다. 나가라, 철거해라, 변상해라. 여러분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하시는 분들이 국방부에 항의도 많이 하고 그 중에 일부는 소송도 패소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생각해보면 개인의 재산을 투자를 한 이 당사자의 억울함과 국가의 법령 체계 이게 충돌하는 거잖아요. 어디에 손을 들어줘야 될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당사자의 억울함에 손을 들어준다 그러면 국가 법을 기본 체계를 흔들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법을 주장하면 억울한 희생자가 나오잖아요. 이 충돌하는 법리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었습니다. 또 의뢰인께서도 결과가 어떻게 되든 정권을 주겠다 이렇게 하셨고 저희 입장은 그 법을 넘어서는 어떤 법리를 찾아야 돼요. 국방부 쪽에서 항소할 수도 있고 2심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소송은 민사소송, 형사소송도 가사소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사건은 행정소송이라고 합니다. 행정소송은 국가나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 그걸 취소해달라고 불복하는 소송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행정소송은 기본적인 절차는 민사소송의 절차를 기반으로 하지만 행정법 분야의 독특한 원리가 있어요. 법 규율을 넘어서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몇몇 원리들이 발달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도 형식적 법을 고집하면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형식적 법을 극복할 수 있는 행정법 특유의 법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판결이 의미 있는 게 저희 의뢰인 말고 수많은 같은 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확정되면 그분들도 구제가 될 가능성이 높죠. 군부대 안에 내 재산이 있는데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이 소송이 작년 4월에 제기된 거거든요. 지금 1년 3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났습니다. 그럼 이 기간 동안 저희 의뢰인의 재산권 침해가 있었잖아요.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별도 민사소송도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1심 중에도 서로 좀 좋게 마무리할 수 있는 선을 찾아보자라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국방부 쪽에서는 이걸 협의를 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이 있었겠죠. 법을 넘어서 양보를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끝까지 협의 부분에 대해서는 일말의 여지도 주지 않더라고요. 저희 의뢰인이 이 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평생 해온 사업 자체가 부정당하고 더군다나 범법자라는 낙인을 찍은 거거든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인지장애 증상까지 왔어요. 나이도 고령이시고 이걸로 충격도 받고 저희 의뢰인에게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 건강 회복하시길 기원합니다.